전력계통의 전압 안정도를 나타내는 PV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PV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측에는 유효 전력을, 수전단 유효 전력을, 세로측에는 수전단 전압을 나타내고 이 수전단 유효 전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수전단 전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수전단 유효 전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단자 전압, 즉 수전단 전압은 감소하게 되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즉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 전력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PV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보면 가로측은 수전단 전압이 아닌 수전단 유효 전력이 되고요. 세로측은 수전단 전압 되겠네요.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항에 대해서 보게 되면 2번 진상 무효 전력이 부족하면 전압은 안정되고 진상 무효 전력이 과잉되면 전압은 불안정된다. 즉 진상 무효 전력이 많아지게 되면 페난티 현상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상승하겠죠. 즉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전압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무효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해야 된다. 그렇죠?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효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무효 전력의 크기는 전력 원선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 PV 곡선에서 주어진 역률의 전압을 증가시키더라도 송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존재하는 임계점이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 1번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례 손실 경감과 관계 없는 것은 이 전력 손실을 공식으로 적어보면 PL은 3 I제곱 R 다시 한번 적으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 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력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역률을 개선한다거나 승합을 한다거나 이 전류 밀도를 평형하게 즉 삼상 같게 하게 되면 전류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용량 변압기 채용과는 전력 손실과 무관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단면적에서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단도체 방식과 비교했을 때 틀린 것은 이 복도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상의 도체를 둘 이상으로 가선한 방식입니다. 이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코로나 발생을 억제한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인덕턴스는 감소하게 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합니다. 인덕턴스의 감소에 의해서 유도성 리액턴스 감소는 송전 용량을 증가시키고요. 정전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페란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즉 페란티 현상에 의한 수전단 전압이 상승한다가 될 것이고요. 복도체에서 단락 사고가 일어나면 이 소도체의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도체 간에 흡입력이 발생하여 서로 부딪힐 수 있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스페이서가 될 것이고 단도체에 비해서 공사비가 높아지고 시공은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1번 보시면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의 엔탈피는 130, 터빈 입구에서 증기 엔탈피는 970, 터빈 출구에서 증기 엔탈피는 550일 때 랭킹 사이클의 열 사이클 효율은 얼마인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를 보일러라고 보고요.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가 터빈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터빈에서 어디로? 복수기로 가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다시 보일러로 갑니다. 각각에 대한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급수의 엔탈피는 130이다 라는 것이고요. 급수에서 엔탈피 터빈 입구에서 엔탈피는
970이다 라는 것이고 터빈 출구에서 엔탈피 여기는 550이다 라는 것이네요. 그때 뭘 구하라? 효율을 구하여라.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에너지를 가한 입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30kcal의 열을 970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실제 여기에 들어간 것은 얘에서 얘를 뺀 값이 되겠죠. 입력은 970에서 130을 뺀 값이 됩니다. 즉 입력은 970 마이너스 130 이렇게 되고요. 출력은 이 터빈이 실제 뭘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들어간 것은 970이고 나온 것은 550이란 말이에요. 실제 발전기로 들어간 것은 얘에서 얘를 뺀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70에서 550을 뺀 값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 되겠죠. 입력은 970 빼기 130이 될 것이고요. 출력은 970 빼기 550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0.5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것은 이 안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계통에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또는 송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이때 이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를 작게 하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하며 또한 발전기의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한다. 이것이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 채용, 복도체 사용, 직렬 콘덴서 삽입, 단락비가 큰 기기를 설치하고요. 전압 변동이 작게 하기 위해서 소극여자 방식, 개통연계,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을 하고요. 고장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용하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고속도 개전기, 차단기, 제페로 방식을 채용하고요.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하기 위해서 조속계 성능 개선 및 제동 저항기를 설치함으로써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회선수를 감소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발전기에서 일선지락 사고 시 고장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선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존재하고요. 이때 영상전류 I0다 라고 하는 것은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2A 됩니다. 지락전류 IG다 라고 하는 것은 영상분 전류의 3배 3I0가 되며 그 값은 그대로 여기다가 3 곱해주시면 되겠죠.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3EA가 되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 되겠습니다. 임피던스 G1, G2 및 G3를 그림과 같이 접속한 선로의 A쪽에서 전압파 E가 진행해 왔을 때 접속점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은 무반사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선로에 좌측의 임피던스는 G1이고 우측의 임피던스를 G2다라고 보고 G1 측에서 전압파가 들어왔을 때 이 점에서 투과가 되는 파도 있을 것이고 반사가 되는 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사되는 파의 반사계수 로우다라고 하는 것은 G1 플러스 G2, G2 마이너스 G1 이렇게 됩니다. 무반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사계수가 0이 됨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럼 얘가 0 되려면 분자의 값이 0 되어야 되겠죠. 즉 G1과 G2가 같을 때 뭐가 된다?
무반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임피던스가 같다는 얘기는 다시 다르게 얘기해서 어드미턴스가 같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역수면 어드미턴스가 되니까 임피던스가 같다. 어드미턴스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 얘의 임피던스와 얘의 임피던스가 같다는 얘기는 얘의 어드미턴스와 얘의 어드미턴스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A 측의 어드미턴스는 G 1분의 1 되고요. 이쪽의 어드미턴스는 얘네 두 개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다. G2분의 1 더하기 G3분의 1 되겠죠.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 되겠습니다. 송전선로를 연가하는 주된 목적은 이 연가다라고 하는 것은 송전선로 전체를 3등분하여 등가성간거리를 갖게 함으로써 선로정수 즉 RLCG를 평형되게 하는 가선 방식을 우리는 연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결을 하게 되는 주된 목적은 선로정수 평형 될 것이고요. 또한 통신선 유도 장애 및 직렬 공진을 방지시켜줍니다. 문제 보기에서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번의 선로정수 평형이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조상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조상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역률 개선뿐만 아니라 일정 전압 유지, 선로의 손실 감소, 안정도 향상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 종류에는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불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이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진상, 지상 모두 공급 가능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전력만, 진상 무효 전력만 공급 가능하고 불로 리액터는 지상 무효 전력만 공급 가능합니다.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2번 보시면 동기조상기는 지상 무효 전력만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모두 공급 가능하며 전압 조정이 연속적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 수요 전력이 다음과 같은 수용과 4개소가 있다. 이 4개소의 수용과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250kW일 때 부등률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부등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적어보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등률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값을 대입해 보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25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 최대의 합 얘네들을 다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 주시면 되겠더라. 50 더하기 70 더하기 95 더하기 105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3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송배전 선로에서 사용되는 직렬 캐패시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직렬 캐패시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선로에는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직렬 캐패시터 C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XC. 그럼 XL과 XC가 서로 상쇄되어 선로의 전체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직렬 캐패시터를 설치함으로써 첫 번째 유도성 리액턴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네요. 두 번째, 선로의 임피던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압 강화가 감소하게 되면 전압 강화율이 적어지고 전압 변동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압 변동이 줄어들면 좋은 거죠. 안정도가 향상됩니다. 안정도 향상. 다섯 번째, 송전 전력이 증가합니다. 송전 전력 증가. 이건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송전 전력 P다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 분의 VS, VR의
사인 델타 이렇게 됩니다. 리액턴스가 감소하게 되면 송전 전력 증가하겠죠.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면 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고 XL을 보상하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송수전단 전압의 임피던스가 감소하겠죠. 안정극한 전력 증가되고요. 세 번째, 최대 송전 전력이 증가하게 되고 안정도는 향상되어야 되고요. 부하 변동에 따른 수전단 전압 변동률이 감소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보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뒤진 역률 0.8, 10kVA의 주상 변압기 2차 측에 2kVA의 전력용 캐패시터를 접속했을 때 주상 변압기에 접속하는 부하는 약 몇 kVA인가? 문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0kVA의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전력용 콘덴서 QC를 2kVA를 설치했을 때 피상 전력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보면 먼저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0.8 해서 8kW가 되고요. 무효 전력 PR은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됩니다. 그래서 6kV가 되고요. 여기에 QC를 2kVA를 달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유효 전력은 똑같이 8kW가 될 것이고 무효 전력은 6에서 2를 뺀 4kVA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피상 전력 PA는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 이거 계산해 보시면 8.94kV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약 9kVA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다. 부하직선을 참고하여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일 때인가? 여기에서 이 직선이 부하 곡선입니다. 부하 곡선이 되고요. 정전압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이 이 원에 있어야지만 정전압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얘가 부하가 50kW일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무효 전력은 요만큼인데 정전압 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효 전력이 요만큼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부하가 요만큼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보면 현재 부하의 무효 전력은 이만큼인데 얘가 정전압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빼줘야 돼요. 얼마만큼? 진상 무효 전력을 이만큼 여기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진상이든 지상이든 무효 전력을 별도로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란 얘기죠. 이 원과 이 부하 곡선이 만날 때, 이때는 별도의 무효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즉 부하가 100kW일 때,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 25.8kV, 전격 차단 용량 715MVA인 차단기에 전격 차단 전류는 몇 kA인가? 여기서 전격 차단 용량 PS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됩니다. 여기에서 전격 차단 전류 IS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정격 전압분의 차단 용량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3 곱하기 정격 전압 25.8 얘는 킬로볼트죠. PS 단락 용량 즉 차단 용량은 715 여기는 메가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럼 단위가 얘가 뭐가 돼요? 킬로 암페어의 단위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약 16 킬로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삼상 삼선식 삼각형 배치의 송전선로가 있다. 선로가 연가되어 각 선간 정전 용량은 0.009, 대지 정전 용량은 0.003이라고 하면 일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삼상에서 일선의 작용 정전 용량 CN이다라고 하는 것은 CS 플러스 3 C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CS다라고 하는 것은 대지 정전 용량이고요. CM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정전 용량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대지 정전 용량은 0.003 되고요. 플러스 3 곱하기 선간 정전 용량은 0.009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0.03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 중성점 접지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전압 억제, 두 번째 절연 내력 경감, 세 번째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 네 번째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일선지락 사고 시 아크 소호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 중성점 접지 방식이 송전 용량과는 무관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수전 단전압 22.9kV이고 수전점에 흐르는 단락 전류가 3000A일 때 수전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차단 용량 PS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N IS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루트 3에 곱하기 차단기 전격 전압 22.9kV는 공칭 전압입니다. 22.9kV의 공칭 전압에서 차단기 전격 전압은 25.8kV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25.8kV 곱하기 단락 전류 3000A는 3kA가 되겠죠. 그죠? 다시 3000A는 3kA에서 3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134.06 여기가 킬로니까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이 값보다 어떤 거? 큰 값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134보다 큰 거 150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이 전력 퓨즈다라고 하는 것은 고압 및 특고압에서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단락 전류 차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전력 퓨즈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면 차단기와 비교해 봤을 때 고속 차단 가능하고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가지며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저렴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재투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전력 퓨즈의 주 목적은 단락 전류 차단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으로 사용하면 약 몇 kVA 부하까지 사용할 수 있겠는가? 즉 V 결선의 출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V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3가지인데 첫 번째 V 결선의 출력은 루트 3 P1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V 결선의 출력률은 델타 결선에 대한 출력률이 얼마이냐 라는 거죠. 델타 결선에서는 3P1이고요. V 결선에서는 루트 3 P1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백분율로 하게 되면 57.74%가 되고요. 세 번째 이용률은
V객선에서는 변압기를 2대 사용합니다. 이 P1분의 실제 출력은 루트 3 P1 되겠죠. 백분율로 나타내면 86.6%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 출력을 묻고 있습니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00이다라고 해서 100 루트 3 될 것이고 이 값은 173.2 kV 암페어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삼상 Y결선된 발전기가 무부하 상태로 운전 중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문제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상 발전기, 동기 발전기죠. Y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삼상 단락이 이렇게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의상 얘를 A상, 여기를 B상, 여기를 C상이다 라고 볼게요. 여기에 영상분 전류, 정상분 전류, 역상분 전류가 있는데 이 삼상 단락 사고 시에는 영상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상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분 얼마냐면 G1분의 2A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G1분의 2A가 되고요. B상에 흐르는 것은 크기는 똑같이 G1분의 2A가 되는데 벡터 연산자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C상에 흐르는 전류는 G1분의 2A가 되는데 여기는 벡터 연산자 A가 들어가 되겠죠. 얘 다 더하면 0 됩니다. 이 점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합과 같기 때문에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적합하지 않은 거 보면 영상분 흐르지 않는다. 맞죠? 역상분 흐르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상분 전류는 영상분 및 역상분 임피던스에 무관하고 그죠? 정상분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이거잖아요. 정상분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삼상 단락 전류는 정상분 전류의 3배 아니죠. 그죠? 그냥 정상분 전류만큼 흐르는 거고 뭐만 있는 거예요? 위상차만 있는 거죠. 120도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되겠습니다.